한 미국인 남성이 가라데 도복을 입고 태권도장에 들어섰습니다. 가라데에 비하면 태권도는 무슨 댄스 수업 같네요. 저와 한번 겨뤄보실래요? 보나마나 제가 이기겠지만요. 제가 진정한 무술인 가라데를 보여드릴게요. 태권도 발차기를 조롱하듯 따라하고 있는 미국인 남성을 태권도 수련생들이 일제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브라이언 윌슨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이라면 자신이 있었고, 지금은 대학에서 복싱과 가라데를 병행하며 무술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특히 가라데를 시작한 이후로는 다른 무술에는 관심도 없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라데야말로 가장 완벽한 무술이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운동을 섭렵했습니다. 미식축구팀 쿼터백으로 활약했고 레슬링 대회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있죠.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는 말을 항상 들어왔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 재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에서도 실기 점수는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교수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1년 전 우연히 가라데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도장에 들어섰을 때부터 가라데의 깊이 있는 기술과 절제된 힘의 운용에 매료되었죠. 특히 상대의 힘을 이용해 제압하는 기술들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운동과도 달랐습니다. 도장 선배들은 늘 가라데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무술들은 모두 가라데에서 파생된 거야. 가라데가 가장 완성도 높은 무술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다른 무술들을 얕잡아 보게 되었죠. 스파링에서도 저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체력과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빠르게 실력을 쌓아갔고 1년 만에 갈색띠까지 올라갔죠. 도장의 사범님은 제가 무술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가라데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신입 회원들을 지도할 때면 제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꽤나 자랑스럽습니다. 일본 가라데야말로 최고의 무술이야. 힘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유일한 무술이니까.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다른 무술을 배우는 친구들과 토론할 때면 저는 항상 가라데의 우수성을 강조했죠. 저는 가라데를 배우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한 태권도 도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태권도는 가라데 도장에서 몇 번 들어본 적 있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도장 선배들은 태권도에 대해서 그냥 발차기만 하는 무술이야. 쇼를 위한 무술이지. 실전에선 아무 쓸모도 없어 같은 이야기들을 종종 했기 때문에 태권도 도장을 보고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권도 명인관이라는 간판 아래로 수련생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련생들의 각은 꽤 잘 잡혀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단순한 동작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자세는 반듯하네. 하지만 이게 다인가? 저런 식의 딱딱한 움직임으로는 실전에서 아무 소용 없을 텐데. 가라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기술이 없으니.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들 앞에서 가라데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면 어떨까? 아마 태권도 수련생들은 제대로 된 무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테니 좋은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까? 특히 사범이 제 또래로 보이는데 그를 누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련생들도 가라데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도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련생들은 제가 들어서자 모두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라데 도복을 입은 제 모습이 그들에게는 꽤나 낯설어 보였나 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범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라데를 수련하는 윌슨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도장을 보게 되었는데 태권도가 어떤 무술인지 궁금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혹시 사범님과 간단한 대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운 가라데의 기술로 태권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네요. 사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련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도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곧 이 도장의 모든 사람들이 가라데의 진정한 위력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사범은 제 도발적인 제안을 듣고도 예상과 달리 침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긴장될 만큼 여유로워 보였죠. 보통은 이런 식의 대련은 하지 않습니다만. 사범은 제자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꽤나 흥미로워하는 것 같고 윌슨 씨가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니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의 말투에서는 오만함이나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죠. 이런 여유로운 태도가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가라데 자세를 취했고 사범은 태권도 겨루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도장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가라데의 특기인 강력한 상단 펀치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첫 공격을 시도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범의 움직임이 마치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제 펀치를 살짝 비켜간 그가 한 발을 축으로 회전하더니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틀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저는 그 동작이 너무 빨라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옆구리에 가벼운 충격이 왔습니다. 강하게 차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타이밍과 각도로 제 균형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죠.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저는 이를 악물며 다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단 공격과 상단 공격을 연이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범은 마치 제 동작을 미리 읽기라도 한 듯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해냈고 그때마다 정확한 반격이 들어왔습니다. 윌슨 씨, 너무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작이 둔해지죠. 사범의 침착한 조언이 더욱 짜증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거칠게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더 큰 반격을 받았을 뿐입니다. 제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모든 힘을 실어 정권 지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사범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제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회전하더니 제가 본 적 없는 발차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쿵! 저는 그대로 매트 위에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수련생들의 탄성이 들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제 자존심이 받은 상처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사범이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고 혼자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심하게 다친 건 제 자존심이었죠. 제가 아직 가라데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 정도 실력으로 태권도 사범님과 이 정도까지 했다는 게 오히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허세 가득한 말을 던지며 도복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사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연민이 느껴지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습니다. 태권도는 생각한 것처럼 별거 없네요. 역시 그냥 발차기나 잘하면 되는 무술이잖아요. 저는 쿵쿵거리며 도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고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이런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야. 가라데를 더 오래 했다면 쉽게 이겼을 텐데. 태권도 같은 건 기술도 단순해 보였어. 하지만 제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나서는 순간에도 사범의 움직임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의 기술에서 느꼈던 압도적인 차이를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아직 이 대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다짐하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10분이면 충분할 거리를 20분 넘게 걸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서도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당할 수 있었을까? 가라데를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내가 쌓아온 실력이 그 정도였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울을 봤습니다. 옆구리가 아직도 욱신거렸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운동복을 벗어던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젠장,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그냥 그 사범이 운이 좋았던 거야. 태권도가 뭐라고. 샤워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사범의 움직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빠른 발차기와 부드러운 움직임. 아니, 그건 그저 운이 좋았던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에서도 그 패배의 순간이 반복됐습니다. 다음날 대학 가라데 동아리 훈련에서 저는 평소보다 더 과격하게 스파링에 임했습니다. 후배들은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겠죠. 한 후배는 제 과격한 공격에 제대로 방어도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선배, 오늘 왜 이러세요? 평소랑 좀 달라 보여요. 아, 미안. 어제 좀 불쾌한 일이 있었어. 저는 잠시 훈련을 멈추고 물을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처 태권도 도장에 가봤는데 말이야. 동아리 회원들이 모두 제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 내가 가라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사범이랑 10분이나 싸웠어. 태권도가 그렇지 뭐, 발차기 몇 번 하는 게 다였어. 아마 가라데 기본 동작 하나만 해도 태권도 고단자 따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야. 선배가 태권도 사범이랑 싸웠다고요? 대단한데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1년 한 실력으로 10분이나 버텼다니까 태권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만하지. 동아리 후배들은 제 말에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역시 가라데가 최고죠.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제 자존심을 회복시켜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분노가 차올랐죠. 그날 밤 저는 태권도 도장에 다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제가 얼마나 강한지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다시 그 태권도 도장을 찾았습니다. 수련생들이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있을 때였죠. 도장 안으로 들어서자 10여 명의 수련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발차기 연습만 하고 있네. 저는 일부러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게 무술이라고 할 수 있나? 실전에서는 아무 소용없을 텐데. 그냥 댄스 수업 같은데? 수련생들이 연습을 멈추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몇몇은 화가 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띠를 하고 있었죠. 지금은 훈련 중입니다. 소란을 피우실 거면 나가주세요. 우리 도장에 왜 오신 겁니까? 내가 얼마 전에 너희 사범님이랑 대련했거든? 그때 봤는데 태권도는 그냥 쇼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 실전에서는 가라데를 당해낼 수 없을 거야. 너희들처럼 이런 시시한 동작만 연습하는 걸 보니 역시나 가라데와는 비교도 안 되겠어. 저는 일부러 그들의 기합 소리를 흉내내며 조롱했습니다. 도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수련생들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윌슨 씨, 또 오셨네요. 사범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생들의 훈련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은 운이 좋으셨어요. 제 컨디션이 별로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가라데를 1년밖에 안 배웠는데 그날 대련 정도면 다시 한번 겨뤄볼 만하겠더라고요. 사범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시던 우리 제자와 한번 대련해 보시겠습니까? 하, 농담하시는 거예요? 전 이런 허접이랑은 싸우고 싶지 않아요. 댄스 연습이나 하고 있는 애들이랑 뭘 어쩌자고요. 사범님이랑 대련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고 싶네요. 먼저 우리 제자와의 대련을 보여주십시오. 그 후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까 제게 맞섰던 제자가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태권도의 허점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라데의 우수성을, 제 실력을 확실히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태권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시범용 동작들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알려드릴게요. 제자는 묵묵히 준비 자세를 취했고 도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곧 제가 그들의 환상을 깨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대련 전 제자를 향해 계속해서 도발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너도 사범님처럼 운이 좋으면 좋겠네. 근데 그런 행운이 있을까? 발차기 연습만 하루 종일 하더니 실전에서는 어떨지 한번 보자고. 하지만 제자는 제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의 바른 태도로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배우러 왔다는 마음가짐으로 대련하겠습니다. 대련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강력한 연격을 시도했습니다. 지난번 사범과의 대련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체육학도로서의 운동신경과 1년간의 가라데 훈련이 이번에는 빛을 발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제가 자신 있게 구사하는 상단 연격이었습니다. 연속된 주먹이 제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고 그는 빠르게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바로 이어서 하단킥을 날렸고 제자는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연이어 가라데의 특기인 회전 지르기를 시도했습니다. 제자는 이를 막아냈지만 그 충격으로 한 발 물러섰죠. 그때 제자의 발차기가 제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균형을 잡으며 재빨리 거리를 조절했고 다시 한번 공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우리의 대련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제자의 발차기는 마치 채찍과 같은 속도로 날아왔지만 저도 가라데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맞서 싸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소리가 도장 안에 가득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잠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제자가 발차기를 날리려는 찰나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재빠른 스텝으로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제 주먹이 정확히 그의 어깨를 강타했죠.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돼. 순간의 성공에 들뜬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방심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제자의 움직임이 갑자기 달라졌고 마치 폭풍과 같은 연속 발차기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발차기가 제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아픔이 전해지기도 전에 두 번째 발차기가 어깨를 때렸고 세 번째 발차기는 마치 번개처럼 제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간신히 팔을 들어 막아냈지만 그 충격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을 피할 새도 없이 연속된 타격이 제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범과 대련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도였습니다. 마지막 회전 발차기가 제 옆구리를 강타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맞은 부위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첫 대련에서 사범님은 저를 봐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자가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윌슨 씨, 태권도는 단순히 발차기만 하는 무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련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물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겸손, 인내, 존중, 이런 가치들이 태권도의 핵심입니다.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저는 늘 하던 일상을 보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라데 동아리 활동도 수업도 모두 산만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의 말이 떠올랐고 사범님의 침착했던 모습과 제자들의 예의 바른 태도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신 수양, 자기 수련이라. 결국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태권도 도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발적인 태도도 오만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갈망뿐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도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범님과 제자들이 저를 보고 놀란 듯했습니다. 저 혹시 목이 메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태권도를 저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태권도장에 첫 발을 들인 날 여전히 일부 수련생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얼마 전까지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제가 이제 와서 수련생이 되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네가 여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한 수련생이 빈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대련했던 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브라이언 씨와 대련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는 모든 수련생들을 둘러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로 마음먹은 순간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과거의 일로 새로운 도장 식구를 배척하는 건 태권도 정신에 어긋나죠. 앞으로 그런 행동이 보이면 달리기 100바퀴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도장이 조용해졌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제게 다가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게 시작된 태권도 수련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시작되는 기초체력 훈련부터 끝없이 반복되는 기본 동작 연습까지.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동작들이 하나하나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차기의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죠. 사범님의 말씀은 늘 기술을 넘어선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훈련이 끝난 후에도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으로 저를 초대했죠. 이게 비빔밥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이죠.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것, 마치 태권도와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맛있어요. 내가 한식을 좋아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이름이 준호 아닌가요? 왜 한국 친구들은 준호를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친한 남자 선배나 나이 많은 사람을 형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어요. 그럼 저도 형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럼 물론이죠.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는 저의 질문에 서로 해맑게 웃은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는 더 돈독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준호 형의 집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형의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처음 먹어보는 김치찌개의 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준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준호가 많이 아끼는 동생이라던데요. 자주 놀러 오세요. 준호 형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훈련이 힘들지 않게 느껴졌고 기본 동작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라이언, 많이 성장했네요. 어느 날 사범님께서 제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태권도는 겸손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남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죠. 사범님의 말씀은 늘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술을 배우러 왔지만 이제는 삶의 철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수련생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도와가며 수련하다 보니 어느새 진정한 동료가 되어 있었죠. 특히 준호 형과는 더욱 돈독해져서 이제는 서로의 고민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형, 처음에 내가 얼마나 건방졌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터질 것 같아.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는 거지. 준호 형의 말처럼 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질 만큼 태권도는 제게 겸손과 존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사범님에 대한 존경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항상 먼저 도장에 나와 계시고 마지막까지 남아 수련생들을 지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각자의 수준에 맞는 세심한 가르침까지. 사범님의 모든 것이 제게는 배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것은 삶의 방식이자 정신이자 철학이라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사제관계나 동료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도장에 들어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준 사범님께, 친형처럼 챙겨주는 준호 형에게, 그리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된 모든 도장 식구들에게 말이죠. 오늘은 제 첫 승급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도장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심사를 앞둔 수련생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 준호 형과 함께 기본 동작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나요? 사범님께서 다가오시며 물으셨습니다. 네. 많이 떨립니다. 브라이언,
이번 심사에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태권도의 정신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보고 싶군요. 사범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전 이 도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저는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던가요? 가라데만이 최고라는 편견으로 가득 찼었고 다른 무술을 존중할 줄 몰랐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범님의 말씀과 함께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품새, 격파까지. 매 순간 저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닌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 특히 품새를 할 때는 제 안의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작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기의 흐름을 이제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겸손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가르칩니다. 사범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자부심이란 무엇인지를. 그것은 다른 이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심사가 끝나고 사범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이언, 당신은 이제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라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설렘과 열정, 그것이 태권도를 하는 새로운 수련생들의 마음일 것이라는 걸. 이제는 제가 그들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형, 앞으로 새로 오는 수련생들한테 제가 먼저 다가가도 될까요? 준호 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진정한 태권도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 이제 저는 가라데도 태권도도 모두 소중한 무술이라는 것을 압니다. 무술의 깊이는 겉으로 보이는 기술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이 배움의 길을 계속 걸어가며 진정한 무술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태권도 도복을 입으며 다짐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진정성 있게 수련하리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준호 형처럼 새로운 수련생들에게 태권도의 참된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감사합니다, 사범님. 감사합니다, 형. 도장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